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영준 명지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의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네 분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점을 포인트로 보셨는지 그것부터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예상을 좀 빗나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최소한도 새누리당이 과반 획득은 뭐 기정사실화 시키는 분위기였거든요.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제 뭐 145석까지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과반을 넘는다라는 조사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최종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방송국의 그 출구조사에 의하면은 어쨌든 어느 방송국도 새누리당이 과반을 획득한 결과가 안 나왔단 말이죠. 예. 지금 사실 또 개표가 쭉 진행되는 걸로 봐서 특히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약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교차 투표의 위력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예, 교수님 저희가 지금 화면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안철수, 노원병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공동대표. 아마 곧 뭔가 소감을 발표하든지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일 주목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결과에서요. 저도 제일 큰 수혜자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뭐 최종 개표를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도권에서도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워낙 취재진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뭐 취재진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다소 피곤해 보이는 얼굴입니다만은 몸은 피곤하지만 지금 뭐 기분은 굉장히 좋겠죠. 오늘 또 술 한잔 하실 것 같은데. 술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잔 속이상에서 했다는 거예요. 예. 기분 좋아서. 감사합니다. 노원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상계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대표로서 여러 지역의 전국의 많은 후보들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노원구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상계동 주민 여러분들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다 더 나은 삶 그리고 보다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끔한 질책 해주시면서 제대로 좋은 정치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들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일단은 지역 얘기를 중심으로 했고요. 당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일단 좀 낮은 자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 얘기 잠깐 해볼까요?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국민의당? 일단 국민의당은 사실 이번에 보면 정말 의외의 결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정말 당이 해체되느냐 마느냐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사실 다시 일어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게 결국 이제 이 적대적 양당 체제에 대한 뭔가 환멸 그리고 뭔가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여실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보면 지금 현재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로 본다면 이제 앞으로 이 3당 구조가 이제 정립화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선진화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3당 체제가 이제 정립화되면서 국회 운영에서 상당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안철수 대표가 호남이라는 확실한 지지 기반을 이번에 사실 장악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대권 구도에서도 정말 확실한 그 현금을 갖고 있는 안철수 대표와 그렇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대결로 본다면 상당히 앞으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구심력이 강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글쎄요, 뭐 선거 결과로 봐서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었던 새 정치가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호남 지역주의 기반을 둔 약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 거지만 지금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우리 국민의당의 지역구 의원이 탄생할지는 모르겠으나 비례대표에서는 물론 득표를 많이 했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더욱더 그 안철수 의원이 네. 지향하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도 깊이 봐야 되겠지만은.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럼 정세균 네. 그 종로 후보, 더민주 후보가 아마 소감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당초 열세였던 판세를 뒤집고 당선이 유력한 서울 종로 정치 1번지의 정세균 더민주 후보입니다. 네. 그것도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꺾었다는 점에서 아마 기쁨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야 최대 격전지였는데 중반 이후로 여론조사에서 치고 올라왔고요. 예. 지금 출구조사 결과에는 유력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정만 봐도 아주 깊은 감회에 지금 젖어 있는 것 같지 예. 않습니까? 정세균,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네, 그러면 제가 대답하시네요.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 구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 시민과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를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때는 제가 상당히 뒤지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종로 구민 여러분들의 높은 정치 의식을 믿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걱정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종로 구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일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회생에 앞장서겠습니다.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을 완화하고 자영업자들 허리 펴실 수 있도록 경제 회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내년에는 정권 교체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이력을 담당하겠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세 전략이 정말 바닥 민심부터 훑는 전략으로 지지율을 끊임없이 끌어올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4년 동안 이제 지역구에 밀착 관리를 했겠죠. 그런데 말씀들 하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는 이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계속 이렇게 얘기가 돼 왔던 후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마 오세훈 후보에게 표가 많이 쏠리지 않겠느냐라는 일반적 전망들을 했던 거거든요.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선거가 또 종로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 하다가 이제 끊겼는데 전체적으로 예상을 많이 벗어났단 말이죠. 그것이 우선 선거 공학적으로 볼 때는 교차 투표라는 것이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선거 프레임 자체가 야권의 분열 때문에 새누리가 유리할 거다라는 그런 전제 때문에 대체로 이제 과반 획득은 기본이다라고 봤던 건데 예. 바로 유권자들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지역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예. 일단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선될 수 있는 후보에게 야당에 한 표를 주고 그리고 또 한 표 이제 정당 투표는 국민의당에게 주는 이러한 전형적인 교차 투표고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략적 투표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작동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여야 3당 표정이 어떤지 한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네, 먼저 새누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새누리당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아무래도 좀 가라앉은 분위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판세가 기대보다 좋지 않은 탓에 이곳 선거 상황실 분위기는 다소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일찌감치 자리를 떴고 지금은 황진아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비롯한 일부 비례대표 후보들이 남아서 개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인 원유철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으로 내려갔고 김무성 대표는 당사 주변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군현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자체 분석 결과 과반을 예상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공천 과정에서 당내 개파 간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 전통 지지층인 5, 60대 유권자들이 많이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국민의 회초리를 달게 맡겠다면서도 실제 개표 결과는 아닌 만큼 겸허한 마음으로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형환 선대위 대변인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사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본 황진아 사무총장 본인도 지금 지역구에서 지금 좋지 않거든요, 판세가. 자, 다음엔 더불어민주당 선거 상황실로 좀 가볼까요? 안윤학 기자. 네, 더민주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민주는 현재까지 개표 결과 예상과는 달리 100석을 웃도는 의석 확보가 가능해지자 다소 기대 섞인 분위기 속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 경남에서의 선전에는 한껏 고무된 표정입니다.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저지에도 희망을 거는 모습입니다. 반면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 등 호남 지역에서는 국민의당에 밀려 줄줄이 낙선이 예상되자 아쉬운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기대했던 이용섭, 양향자 후보에 더해서 전남의 우윤근, 노강규 후보까지 지고 있는 데 대해선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20분 동안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김종인 대표는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권이 아전인수격으로 민심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호남 민심을 다시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당이 생각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조금 전부터 다시 상황실을 찾아 차분하게 막판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민주 선거 상황실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네, 국민의당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안철수 대표의 소감도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요. 국민의당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전국 개표에서 현재 20석 이상 우세권으로 나타나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추세라면 목표치인 30석 이상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밤 10시 현재 개표율 37% 상황에서 지역구 20여 곳에서 당선권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야권의 핵심 전략 지역인 광주의 경우에는 지역구 8곳 모두에서 석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국민의당은 지역구와 비례의석 모두 포함해서 최소 31석에서 최대 43석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곳 마포 당사에서 만난 대부분의 당직자들은 이 출구조사 결과대로만 개표 결과가 나온다면 이번 선거는 신생 정당으로서 할 만큼 역할을 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출구조사 방송을 선거 상황실에서 지켜본 안철수 대표는 이 겸허한 마음으로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전국 곳곳에서 변화와 열망을 확인했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안철수 대표 이외에 추가 당선인을 낼 수 있을지 또 정당 득표율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출구조사 결과 두 자릿수 의석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정의당은 다소 실망한 분위기지만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종 개표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선거 상황실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네, 저희가 화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1위 달리고 있는 후보들의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는 새누리당이 114곳, 그리고 더민주가 98곳, 국민의당이 25곳, 1위를 달리고 있는 지역구들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선거 결과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런 결과는 참 예상을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참 민심이 무섭다라는 말 정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어차피
민심 무섭다라는 말은 어차피 그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그런 선거는 항상 중간 평가적인 그런 성격을 띨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 여당 이번 선거 결과를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국정에서 야당과 정말 협력하고 대화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번 총선 관전 포인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이 이제 과반 의석을 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새누리당 저는 참 보면 역시 오만하면 안 된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다야구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구도가 좋은 상황에서 정말 새누리당은 굉장히 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정말 오만함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진방 논쟁부터 시작해서 뭐 옥새 나중에 뭐 옥새 문제까지 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새누리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 자체가 상당히 어떤 오만한 모습을 비춰졌고 실제로 이제 선관위에서 조사한 그 어떤 적극 투표층들을 보면 특히 새누리당이 그동안 어떤 고정 지지를 할 수 있는 60대 이상에서 적극 투표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그동안 정말 정권의 중심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친박들의 어떤 정권 운영의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개선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저는 어떤 정권 중심 세력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대구 지역의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동안의 어떤 이 친박들의 과연 행태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더 비판적인 여론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당내에서도 친박과 비박 간의 선거 결과를 놓고 상당히 어떤 내부 분란들이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한 국정 전체에도 상당히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서울 서대문갑에 당선이 확실시되는 우상호 더민주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실황으로 연결했습니다. 꽃다발을 받고 박수를 받고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관심 지역이었죠. 네, 이성원 후보와 5차례 대결을 펼친 끝에 이번이 사실상의 결승전이었는데 우상호 지금 뭐 현역 의원이니까 17대 19대 때 당선이 됐고 이성원 후보는 16대 18대 때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 5번째 싸움인데 정말 질긴 이제 인연인 뭐 것 더 이상 같아요. 또 다시 붙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지역도 그렇고 제가 뭐 아까 이제 이현정 논설위원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은 새누리당의 그 교만이랄지 공천 파동은 뭐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결과론적인 분석이긴 한데 저는 이번에 제가 아까 교차투표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정말 이 선거라는 것이 정말 뭐 단순히 민심 무섭다라는 걸 떠나서 선거가 집단적 선택이잖아요. 다 개별 유권자가 다르고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그래도 거기서 또 이기는 후보는 또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지난 19대 때를 생각해보면 4년 전 생각이 제가 납니다. 그때는 대체로 정권 심판호 이런 것들 때문에 야당이 압승하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야당은 결국 졌잖아요. 152석으로 여대야소였거든요. 딱 4년이 지나고 나면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이번엔 다 새누리당이 과반은 최소한도. 잠시만요. 예. 우상호 후보의 소감을 좀 들어보죠. 지금 저 인터뷰해야 되니까 잠깐만. 네. 아니 뭐 생방송은 대표님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나뉘어 있으니까 조금 번갈아가면서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하라고요? 네. 그럴 수는 없고. 아 그래요? 점점 부인한테 입맞춤 해주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네. 아유 뭐. 됐어요. 예. 네, 머리도 잘 만져야죠. 자, 먼저 우리 서대문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결승전에서 승리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드렸던 약속 그대로 지키며 반드시 지켜서 서대문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저와 함께 지난 16년간 아름다운 경쟁을 보내주셨던 이성원 후보와 그 지지자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멋진 상대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 이성원 후보에게도 또 격려의 말을 전하네요. 네, 연세대 동문이죠. 영원한 라이벌이었는데요. 네. 예. 자, 김 교수님, 다음 뭐 어디로 갈까요?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네. 거는요. 지금 뭐 교차투표, 뭐 권력의 오만, 그거 다 맞죠. 그런데 96년도 상황과 이번 상황이 거의 흡사했거든요. 그 당시에 20년 전에는 새정치국민회의하고 또 민주통합당이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신한국당이 비록 139석밖에 못 얻었지만
초초로 수도권에서 승리를 이뤄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분열된 데 불구하고 왜 신한국당은 수도권에서 이겼고 이번에는 졌을까라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역시 그 당시에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이회창 선대본부장을 영입을 하고 뭔가 변화하고 개혁하려는 모습을 당시 집권당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더 많은 분들이 회자를 하지만 96년도 특히 신한국당이 많은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을 했어요. 그 당시에 말하면 뭐 지금 얘기하는 김문수, 또 뭐 이재호, 또 안상수, 홍준표 많은 사람을 영입을 했거든요.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비록 야권이 분열됐지만 끊임없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수도권에서는 집권당을 찍어줬는데 이번에 보여준 행태를 보면은 야권이 분열돼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당연히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자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보이지 않는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야당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꾸만 이제 대통령 국회 심판론 얘기를 하면서 또 지방행을 하면서 또다시 국회 심판론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주는 함의는 뭐냐면 결국은 집권당이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자신들이 개혁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미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이번에 나중에 물론 분석을 해보겠지만 말이죠. 한 20%의 20표 중에서 여당을 지지하려고 했던 20표들은 투표장을 안 갔고 야당을 지지했던 20표들은 투표장을 가게 되는 그 실질적으로 출구조사가 비교를 해보니까요. 20대의 투표율이 4년 전에 비해서요 7.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30대가 5.0%포인트 높아졌거든요. 예. 반면에 50대와 60대는 별로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20, 30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불안감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은 분노의 표로서 응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네. 더민주가 어쨌건 승리를 했는데요. 선거 승리했는데 승장이 김종인입니까? 아니면 문재인입니까? 누가 승장입니까? 근데 결국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김종인 대표한테 일단 뭐 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이번 공천을 어차피 김종인 대표가 주도적으로 했고 또 사실 이제 선거 상황들 보면 그래도 뭔가 김종인 대표가 와서 당이 뭔가 바뀌려는 모습을 좀 보였지 않습니까? 아까 김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친노들 좀 치고 뭔가 그래도 좀 개혁하려는 모습 보이는데 물론 이제 비례대표 파문 때문에 상당히 좀 고충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또 기존에 있는 중진들을 많이 좀 이번에 공천 배제를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좀 당이 바뀌려고 한다. 그리고 또 당이 좀 중도화 노선을 좀 취한 것 자체. 이것이 하나 제가 볼 때 유권자들한테 좀 안심되는 옛날 같으면 사실 종북 논란이라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경제와 좀 안정된 감들, 그러니까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면들 때문에 예전에 가졌던 선입견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슈가 이번에는 사실 이슈가 안 됐습니다. 종북 문제라도 이런 것들이 이슈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인자 김종인 대표가 어느 정도 버텨줬던 그런 측면이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들에 있어서 김종인 대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결국 이번에 호남에서 사실은 마지막 가서 그 공을 들였는데 지지 못 받으면 대권 포기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족쇄가 될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김종인 대표는 107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일단 대권 출마 안 하겠다 했는데 지금 결과 자체가 놓고 보면 일단은 지금 뭔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온 것 같습니다. 총선을 통한 대권 주자들의 또 명함도 상당히 엇갈릴 텐데 여권을 보면은 차기 대권 주자들이 좀 먹구름이 낀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당장 김무성 대표가 어떤 행보를 취할까 참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도 총선 패배, 대표로서 치른 총선 패배, 1차적인 책임은 대표가 져야 되니까.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김무성 대표의 지지 기반인 부산에서도 지금 한 5군데 정도가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김무성 대표에게 굉장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틀림없이 새누리당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친박이 이른바 친박 세력들이 친박 성향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그 싸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또 대선 주자로 설 수 있을지 그건 정말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좀 추가 좀 해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 물론 장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공천 파동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계파 갈등의
핵심이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진 거냐라는 거죠. 예. 명쾌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시 얘기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보세요. 대구 경북 지역에는 유승민 의원 빼놓고는 친유승민계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해서 TK는 끝까지 마지막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거랑 마찬가지로 친박의 그런 그 형을 보여줬지만 PK 지역은 지금 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반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PK가 TK에 대한 결국은 반격이라고 봅니다. 이 PK 대권 주자를 이런 식으로 몰아줘도 돼야 되느냐라고 해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이 작용됐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뭐 김무성 대표가 이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1차적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되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저는 그 친박의 책임론이 훨씬 더 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요.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계속 이 집권 세력이 선거에 이겼었거든요. 예. 그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야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환경이 항상 여당이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대체로 했던 얘기들이 선거에 굉장히 강한 정당이 새누리당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른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도 나왔었고 역시 또 대통령은 뭐 선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물론 어제도 이제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신 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야당이 논란을 제기했었잖아요. 이른바 국회 심판론 같은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들이 심판을 내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김무성 대표의 책임이 더 크냐, 뭐 박근혜 대통령 등 집권 세력에 물론 김무성 대표도 집권 세력이긴 합니다만 이걸 따진다기보다도요. 현재 어쨌든 청와대 등 친박 세력의 그동안의 국정 운영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해 왔잖아요. 어떤 그 무슨 뭐 이른바 무슨 만기 칠남 리더십이라든지 그리고 친박 세력들의 어떤 뭐 지나친 어떤 교만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응축돼서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보수층들이 등을 돌린 면이 있고 그리고 20, 30대들의 사전투표율이 제일 높았던 걸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일단 대표가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게다가 김무성 대표가 설령 이 선거를 이겼다 하더라도 친박과 비박 간의 권력 다툼은 상당히 그 예견이 돼 있던 건데 이 정도 되면은 뭐 최종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과반이 안 될 경우에 물론 과거 13대 총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국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은 예견치 못할 그런 내용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나중에 결국은 결과가 나야 되겠지만요. 지금 두 가지 포인트, 관전 포인트 아닙니까?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되느냐는 부분하고 더 중요한 거는요. 정말 더 민주가 새누리당보다 의석수를 많이 얻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최악인 경우와 가장 최상인 걸 비교를 해보면요. 그 새누리당이 의외로 국민의당 빼놓고 예를 들어서 더민주한테 단순하게 지역구에서 만약에 역전되는 현상까지만 나타난다면 이거는 엄청난 이변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가장 본질적인 거는 집권 4년째 때 치러지는 결국은 선거는 본질적으로 결국은 심판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고 발목 잡는 야당 심판론이라는 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것이고 결국은 이 정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구조 속에서 많은 그 젊은 세대들이 이번에 투표장으로 가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시킨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는 각 시도별 이 시각 판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충남은 새누리당이 7석, 더민주가 4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네, 충북 새누리당이 7석을 지금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충북은 새누리당이 강세고요. 네, 세종시는 일단 이해찬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시도별 이 시각 판세입니다. 네, 부산 보면 18석인데 새누리당이 12석 그리고 더민주가 지금 5석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더민주의 좀 추격이 거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지금 더민주가 사실 조경태 의원이 이제 새누리당 갔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역 의원은 지금 문재인 대표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5석이나 얻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거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부산 민심 자체가 사실 저변에서 굉장히 큰 이반이 있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울산도 무소속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요. 경남에서도 더민주가 2석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파란색 표시된 곳이
김해갑, 김해을이죠. 그렇죠. 김해갑, 김해을. 이용철, 김경수. 네, 낙동강 쪽 이 바람이 부산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이죠. 대구에서도 더민주 한석, 김무겸 후보고요. 무소속이 세석, 홍일학 후보, 주호영, 네. 유승민, 네, 이렇게 세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경북 지역 13석 모두 지금 새누리당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됐네요. 네, 광주입니다. 야권의 심장인 호남에서도 그중에서도 심장 국민의당이 8석을 석권하는 이용섭 후보조차도 밀리는 이용섭 후보 정도는 이길 줄 알았는데 네. 거기까지 사실은 좀 바람이 몰아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민주로서는 매우 아픈 부분이죠. 자, 다음